이어서 직류전동기의 토크 특성으로 갑니다. 토크는 회전력, 회전하는 힘을 의미했죠. 그래서 직류전동기는 분권전동기, 직권전동기가 있었죠. 이제 이 그림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연습장에 안 보고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연습하시면 매우 보탬이 됩니다. 뒤에 있는 우리 기기 부분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니까 꼭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이 강의에서의 특징, 토크는 타우로 표시하고요. 전류에 비례하고 분권전동기가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고 여기 회전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직권전동기는 그때의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얘는 회전수, 즉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네요. 일관성은 있습니다. 분권전동기 전류의 여기는 우리가 차수로 얘기하면 1차, 즉 1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도 속도의 1승, 1제곱에 비례하고 여기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제곱. 그러니까 이런 일관성이 있는데 헷갈립니다. 분권이 이렇게 비례하는지 직권이 뭐 제곱에 비례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여기에서는 따로 이것을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저의 다른 강의에 역시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떤 상수에다가 파이의 IA 이렇게 토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K 파이 IA 이렇게 토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때 어차피 전류값은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흘러가는 이 전류에 역시 이 자속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 자속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어떤 새로운 상수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이렇게 전류값에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 I는 IS, IA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류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IA라고 해도 되죠. 여기에도 전류가 들어있으니까 전류에 얘는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권전동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그림 그려보면 또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직권전동기는 이렇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분권전동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이 결론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또 이걸 둘을 구분해서 외우는데 편리하게 되겠죠. 다음은 이 전류와 토크 사이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가 직, 가, 분, 차 이렇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좋고요. 즉 얘는 전류와 토크 사이의 관계입니다. 토크. 그래서 직, 가, 분, 차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리 앞에서 이 전류와 속도 사이의 관계 그래프도 한번 살펴봤었죠. 전류와 속도 사이에는 요거였죠. 직, 순서 같습니다. 가, 분, 차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이 순서대로 역시 직가, 분차 여기도 직가, 분차 이렇게 되면서 분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요거 직권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이렇게 비교적 크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전류와 토크 사이에 즉 얘와 늘 같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역시 직, 가, 분, 차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을 역시 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분권 같은 경우에는 앞에 토크라고 하는 것이 전류에 비례한다고 그랬고요. 직권 같은 경우는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얘가 비례한다. 기억하시죠? 또 이 분권은 토크가 속도에 반비례하고 직권은 역시 토크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뭔가 일관성은 가지고 있었죠. 여기 i제곱과 i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1차 함수 그래프가 원래 요겁니다. 요거 직선 y는 뭐 x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x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이 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직권은 토크가 이런 2차 함수적으로, 즉 i의 제곱에 얘가 반비례하는 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외웠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분권 보시면 요거죠. 요거 직선 형태. 그러니까 분권에서의 토크는 1차 함수 i에 비례하는구나. 이런 형태로도 그래프를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크 곡선, 그 다음에 속도 곡선 이것들을 손으로 그려가면서 직가분차, 어차피 이 그림 속에서의 이름도 순서가 동일하죠. 직가분차 기억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분권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봅니다. 다시 결론만 반복하니까요. 분권 경우에는 토크가 전류에 비례하고 또 속도에 반비례하고, 직권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토크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그래프는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직권, 여기 제곱에 비례하니까 직권, 그 다음에 1차 함수적으로 분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직권과 분권만 따로 떼어보면 직권은 이런 2차 함수적으로, 분권은 1차 함수적으로, 이걸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전류와 속도 사이의 직가분차, 요거 같이 한번 여러분들 외울 때 둘을 같이 외우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에서 지금 이런 증명 과정은 여기에서는 과감히 생략합니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 부하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거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 직류전동기의 기동으로 가보는데요. 직류전동기가 처음에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 이중주차 이렇게 했다가 혹시 밀려고 할 때 처음에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죠. 처음에 얘를 밀려고 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힘은 적게 들어가면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전동기가 기동할 때에는 사실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즉 회전력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얘가 전류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이나 큰 공장에서 쓰는 전동기를 우리가 처음에 기동할 때는 정상적인 전류에 비해서 6배까지도 큰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이런 거에 여러분들 비유할 수가 있는데, 즉 기동 토크가 충분히 커야 됩니다. 자동차를 처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은 큰 힘이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때 기동 토크를 충분히 크게 하기 위해서 이때 여기 계자 권선에다가 가변 저항을 하나 이렇게 두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R0라고 한다면 이 계자 저항기를 최소로 합니다. 왜 최소로 할까요? 얘를 최소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 처음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큰 전류가 들어가겠죠. 저항이 최소면 전류는 많이 들어가니까, 즉 이쪽에 많은 자속을 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토크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항을 최소로 하면 이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최대가 되게 되고, 그때 바로 자속을 크게 해줌으로써 기동 토크를 충분히 최대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에서 2배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동할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들어갑니다. 왜? 큰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 6배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전격 전류에 6배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1.5에서 2배 정도로 좀 일단은 처음에는 제한을 좀 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가변 저항을 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오히려 저항값을 올려야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저항은 오히려
최대로 만들어주고 이걸 기동저항기, 얘는 계좌저항기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최대로 만들어주고 처음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전류를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로 했다는 얘기는 전류가 처음에 막대하게 들어간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후에 기동이 되기 시작하면 얘를 서서히 저항을 감소시켜서 전격 전류의 1.5에서 2배 정도로 이제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리 분권 전동기에서 자 요거 지난 시간에 했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수의 자속의 여기가 기전력 2에 해당되는 즉 V-IA RA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분권 전동기에서 속도였고요. 즉 속도를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한다. 여기에 이제 회전하는 우리가 속도 제어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 큰 틀에서 요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법에는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전류 제어 이런 말 나오면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러면 걔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제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속도식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도를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면 어떤 제어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속도에 관련되는 것이 전압 여기 있잖아요. 전압 V. 전압을 달리하면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여기 자속을 우리가 달리해 주면 되겠죠. 자속은 계좌를 제어하는 겁니다. 계좌를 제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저항 있잖아요. 저항 제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걸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전압 제어 중에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얘는 유도 전동기 출력 전압을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속도 조정을 할 수 있고 효율도 좋아서 잘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나옵니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러니까 직류 전동기를 속도 제어하기 위해서 유도 전동기를 또 하나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직류 전동기를 물론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때 비교적 작은 유도 전동기를 달아서 그때의 출력 전압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광범위한 속도 조정, 효율 좋으니까 잘 쓰겠죠. 일근어 방식은 플라이 휠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자로는 축세륜이라고 해요. 축세륜. 일종의 우리가 바퀴를 돌리게 되면 이건 바퀴륜자죠. 바퀴를 계속 돌리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힘을 나중에 주지 않더라도 바퀴는 계속 돌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종의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플라이 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는 이 일근어 방식은 이런 플라이 휠 효과, 즉 축세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이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 제어 중에서 또 직병렬 제어, 초포 제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압 제어의 일종이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 제어. 여기 예를 보니까 계좌 제어. 그래서 전력 손실이 적고 간단하고 정출력 제어가 된다. 즉 얘를 제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얘를 제어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 전압을 주면 들어가는 전류 I가 대부분 이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이쪽으로는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계좌 쪽으로는. 그래서 이 계좌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비교적 적은 전류를 어차피 흘려보내니까 얘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큰 전류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적다는 얘기죠. 간단하고 정출력 제어가 된다는 얘기고 저항 제어, 즉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저항 제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제어한다는 건 이제 큰 전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이 적고 지금은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저항 제어. 그래서 여기에서 속도 제어의 특징은 이 식을 보고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가 있구나. 그리고 전압 제어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일근어 방식, 직병렬 또는 초포 제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 역회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전동기를 돌릴 때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류 전동기를 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둬서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반대로 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 계자 쪽과 전기자 쪽을 계자 권선이나 전기자 권선 중에서 하나만, 여기 하나만이죠. 하나만 극성을 반대로 해주면 얘가 반대로 돕니다. 즉 극성을 반대로 한다는 얘기는 얘를 거꾸로 접속해 본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반대로 얘를 해서 해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또 이 상태에서도 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번 얘를 바꿔볼까요? 얘를 이렇게 반대로 접속 하나만 해야 됩니다. 둘 중에. 이렇게 해보면 또 반대로 돌게 되고, 양쪽을 다 바꾸면 바꾸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의미 없겠죠.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자 권선이나 전기자 권선 중에서 하나만 극성을 반대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바꿔버리면 안 바뀐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의 제동. 제동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건다는 얘기죠. 뭐 자동차, 철도에 쓰인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역전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의 극성을 반대로 해서 역토크를 이용하는 거란 얘기죠. 급제동할 때. 방금 우리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연결한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던 것이 역으로 반대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반대로. 그래서 역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해버리면 이렇게 역토크가 발생을 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급제동을 시키는 것을 역전제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 발전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전기자 전원을 차단하고 발전기로 동작시켜서 저항해서 열로 소비한다. 뭐냐면 전기자의 전원을 아예 이렇게 차단을 하고 저항과 연결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스위치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겠지만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얘는 계속 돌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 자체는 뭡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이제 발전기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전기가 저항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겠죠. 전력을 공급해서 빨리 소비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얘가 멈춘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기자 전원을 차단하고 발전기로 동작시켜서 저항에서 열로 소비하는 것을 발전제동이라고 합니다. 발전기는 근본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부하 쪽에서 소비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해서 이런 제동을 발전제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동기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켜서, 이거 역시 사실 발전기로 변화시켜서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발전제동은 저항에서 열로 소비를 했지만 회생제동은 전원 측으로 반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얘를 발전기로 동작시켜서 오히려 전원 쪽으로 반환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뭔가 살아나는 거죠. 전원이. 그런 의미로 회생제동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둘은 사실상 근본적인 원리는 발전기로 동작한다는 건 어차피 같습니다. 하지만 발전제동은 저항에서 열로 소비를 하는 거고, 되살리는 거죠. 전원 측에 반환해서 전원을 되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둘을 잘 구분하십시오. 발전은 저항에서 소비, 회생은 전원으로 반환. 그걸 포인트로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직류 발전기의 제동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지금 회생제동은 전기 철도, 또 전기 기관차 같은 얘기겠죠. 이쪽에서 회생제동, 또 전기 자동차에도 회생제동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 측에 반환한다, 회생제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